네, 제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21번부터 살펴보시죠. 자, 21번 보시면, 자, 김대리가, 자, 과장 승진으로 부서를 이동했죠. 자, 요금 제도에 대한 업무를 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존 담당자였던 분에게 인수받아서, 자, 보니까, 자, 자료를 보고 저소득층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뭐 이거 다 핵심은 근데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하고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가볍게 보셔도 좋지만은 우선은 그 주제를 보세요. 일단 그 제목, 사업 목적, 기간, 그 다음에 뭐 지원 대상들이 있고요. 뭐 얼추 보니까는 뭐 차상위 계층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 그죠? 15만 원, 그다음에 신청 기관, 방법, 서류, 제외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토대로 또 이제 뒤에 나와 있고요. 13페이지에. 자, 우선 보기를 봅니다. 1번, 저소득층 기초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업 목적. 처음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 대상은 맞춤형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뭐 순수 주거용 주택. 아까 나왔었죠. 순수 주거용 주택. 그래서 내용을 매칭시켜 보시면은, 지원 대상의 순수 주거용 주택에 대한 그 당구장 표시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총 저소득층 총 지원 예산 1억 5천 조기 마무리 해주세요. 아까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위에 그 이미 다 나와 있었고요. 그죠? 1억 5천만 원으로 조기 마무리 될 수가 있다. 거기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15만 원에 지원받고 요거 맞는데 한전에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뒤에서 좀 약간 이제 미스가 있네요. 그죠? 한전에 개별적으로 납부한다. 거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내용 항목에 한번 보세요. 자, 지원 내용 항목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한전 지정 계좌로 입금 자동 수납 처리가 된다고 그랬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부분이 잘못됐죠? 네, 그다음 22번. 자, 논리 순서대로 한번 맞게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가에 보면은 자, 단주기용 ESS 나와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단주기용.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뭐 분류가 된다 그랬죠? 뭐 장주기용 ESS. 그 둘째 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이제 얘가 나올 것이 자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자, 전기는, 자,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형태 중 가장 광범위로 쓰고 있으나, 뭐,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전기의 어떤 그 특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다 달라게 마지막에 보시면, 자, 뭐, 달성하기 위해, 자, 스마트 그리드 ESS는 필요성 증대되고 있고, 유망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올 내용이 되겠죠? 제일 처음에. 자, 그리고 마지막, 향후, 자, 뭐, 보급 확대 및, 하고서 점점점에서 마지막, 대형 발전산으로 시장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그 마무리에 대한 어떤 그 전망, 그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 나가라 해주면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인가요? 다 나가라니까 4번이 정답이군요. 자, 그 다음에 자, 23번을 보시면요. 자, 추석 전 열흘간 화폐 수급 추이에 대한 자료인데 옳은 것을 고릅시다. 그랬죠? 그 표에 보시면은 추석 전 영업일 동안 그 화폐 수급 추이 14년부터 16년까지 쭉 나와 있고요. 순 발행액, 그다음에 화폐 환수율에 대한 계산식이 가볍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옳은 것을 모두 골라 보는데, 그죠? 거기 어때요? 일단은 자, 기억해 보면은 2016년 추석 전 발행액과 환수액은 뭐 가장 높았다. 자, 어때요? 발행액과 그 환수액. 그건 아니죠. 환수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 니은, 기억니은은 일단 아니라는 거 그 도표 금방 알 수 있고요. 디귿에 보시면 자, 전년보다 15년도 순 발행액이 뭐 감소한 데는 휴일수가 짧아진 거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순 발행액이 어때요? 2015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순 발행액이 감소했나요? 아니죠. 그죠? 2014년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이야기고. 그리고 뭐 연휴 기간과 화폐 환수액은 정비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연휴 기간
그쵸, 뭐, 그죠. 화폐 환수액이 지금 어떻게 돼요? 화폐 환수액은 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증감 변동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 자, 환수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수액과 발행액, 그죠? 그래서 환수액을, 자, 위에다 놓는 거죠. 자, 환수액은 얼마인가요? 4,130. 그 다음에 발행액은, 자, 52,689. 52,689.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약 7.8%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약 7.8%.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 우선 이제 맞는지 검증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약 7.8%냐? 0.07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눗셈도 물론 괜찮아요. 나눗셈도 괜찮은데, 요런 거 그냥 여러분들, 90으로 근사를 시키죠. 그죠? 요거 뭐, 만자리에서 하나 올린다고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0을 털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5269분의 413, 뭐, 이 정도. 여기도 한 5270 정도로 해도, 자, 요 정도로 하죠. 자, 그러면은, 분모가 5269니까는, 자, 5269에서요. 자, 5269에서 1%는 얼마인 거예요? 자, 요것의 1%. 1%는 52.69가 되죠. 그죠? 52.7 정도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근사치 52.7.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7%는 그럼 어떻게 돼? 7.8%니까 7%는 여기다 7배라니까 7배 하니까 어떻게 돼요? 7, 7, 49, 4 올라가고 그래, 곱하기 7 하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7을 하는 거죠. 자, 4 올라가고 여기다가 이제 7을 곱하니까 7이 14, 18, 1 올라가고 30 일단 368.9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에다가 사실 여러분들 그 7.8%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8%에서 2%를 빼는 것도 괜찮아요. 0.2% 그죠? 0.2% 여기다가 아까 7배는 안 하고 8배 낸 다음에 그다음에 2%는 어떻게 2% 여기다가 2배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10으로 나눈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7.8%니까는 그러니까 7 더하기 0.7 더하기 0.1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7%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방법을 초이스를 한 건데 자 그래서 7에다가 자 0.7% 0.7% 하면 36.89니까 36.9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0.1%는 아까 1%를 반으로 10으로 나눈 거니까 5.27 아까 좀 올렸으니까 이건 좀 버릴까요? 5.2 정도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걸 대략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게 분자에 있던 413 정도가 나온지를 보면 되겠죠. 자 쭉 더해보세요. 자 우선 여기는 18, 20, 0 되고 2 올라가죠. 2 10에다가 21, 2 올라가고 8, 11 어때요? 뭐 근사하네요. 그죠? 413하고 411.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음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비율을 따질 때 숫자를 그렇다고 너무 막 근사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래도 약 7.8%라고 했는데 7.7이거나 7.9가 되면 어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실제로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0.07838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7.838%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 만 10만 정도 단위에서 뭐 이렇게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범위를 따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스피디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이 풀어 보셨고요. 자, 그다음 2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25번을 보시면 자, 지시의 낱말과 똑같은 관계. 자, 이어폰 스피커 어때요? 이어폰 스피커. 그러니까 소리를 음성을 출력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전자적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기능이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이제 그 관계죠. 그래서 마이크는 이제 어때요? 소리를 확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확성기가 정답이겠죠. 확성기.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그 뭐 앰프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데 확성기는 이제 그 들고서 그냥 거기서 이제 바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26번을 보시죠.
자, 숫자의 배열을 보시면은 3, 5, 9. 자, 어때요? 자, 3, 5, 9. 이쪽에다 보실까요? 자, 수열이, 수의 값이 하나씩 모두 이렇게 증가하는, 늘어나는 모습이니까 9 빈칸. 자, 23, 33. 되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작은 숫자에서 변화보다는 좀 큰 숫자에서의 변화도 좀 주목을 하는데, 일단 늘어난 값을 보시면 여기는 2. 어때요? 이건 뭐 너무 단순하죠. 2, 4, 6, 8, 10이겠네요. 그죠? 2, 4, 6, 8, 10. 그죠? 그래서 6을 더하니까는 정답은 15.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봅니다. 자, 27번 문제, 가벼운, 물론 주제는 결코 가볍진 않지만은 그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발언 내용 중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자, 그 어떤 액션은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좀 불미스러운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죠? 거기 이제 보시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부장님의 어떤 그 부적절한 언행이나 뭐 이런 그 행동,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어떤 토로를 한 건데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당연히 그 리을이 되겠죠. 뭐 한 신입 여성 직원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 용모적인 어떤 특성을 이렇게 좀 MDL에게 같은 저 여성인 MDL에게 속삭였다. 자, 이 대목이 어때요? 뭐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뭐 근거하는 법령이 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법규들이 있죠. 뭐 직장 내도 이런 법규들이 있고요. 그 직장 내에서 어떤 규율이라든가 이런 준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다음 28번에 보시면, 자, 역시 그 서울에서 대전의 연구단지, 저녁에 부산으로 간다. 그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처음에는 대전으로 갈 때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으로 갈 때는 비용이 중요하니까 정답은 3번 KTX를 이용하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봅시다. 자, 전개도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뭐 그 정육면체가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좀 이렇게 윗면 아랫면이 오각형인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교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시피 어때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전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면이 이제 크게 요쪽 파트하고 요쪽 파트하고 나눠져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위에 윗부분, 여기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 오각형 부분이 있잖아요. 오각형. 그죠? 여기 이제 오각형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색칠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오각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쪽만 색칠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오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기 1, 2, 3, 4, 5번이 있는데, 우선 제일 위에 노출된, 그죠? 제일 위에 노출된, 일단 보기 1번 같은 경우, 보기 1번, 2번, 5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어떻게 돌렸는지 그냥 하는 거지.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점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놨으니까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보이는 면이 지금 이쪽하고, 그러니까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게 돌리는 거니까 돌려가지고 나와야 되니까는 요쪽 면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쪽 면을 보셔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면들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이어지죠. 요 밑에 또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또 이쪽에서 무엇과 이어지는지 그걸 또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옳은 것이 딱 하나. 그러니까 다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색칠된 게 어디가 잘못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0번에 보시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 당연히 한국전력공사 그 응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런 그 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많이들 풀어 보셨어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력량에 따라서 이게 그 단계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016년 8월 자, 250kWh라고 한다면 할인 적용으로 얼마만큼 감면받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계산 역시 필요합니다. 물론 더하기 빼기 정도에 불과하지만요. 자, 가볍게 보죠. 자, 우선은 그 전력 사용량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를 감면 받았는가 했으니까는 우선은 원래 원칙적인 금액을 일단 따져 주셔야 되겠죠. 자, 원칙적인 금액은 어떻게 돼요? 250이니까는 우선은 기존 방식대로라면은 자, 요걸 이렇게 쪼개는 거죠. 50, 250kWh를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구간별로 1단계 일단 처음에 100은 얼마? 410원. 그죠? 410원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기본 요금 일단 410원을 이제 플러스 하고 그 단가가 어때요? 여기다가 60.7을 곱하는 거죠. 그죠? 60.7. 그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그다음 100은 125.9를 곱합니다. 그 다음엔 3단계에서 추가로 50한 거는 187.9를 곱해요. 되셨죠? 자, 여기 기존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료가 여기는 410원, 여기는 910원이 있죠? 910원, 그 다음에 16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을 하면 어떻게 돼? 하계 할인. 자, 우리가 올해도 여러분들 이런 누진세 개편 문제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 골자가 바로 뭐죠? 바로 이 단계를 어때요? 100단위로 나눈 거를 조금 이제 어때요? 좀 이제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을 150으로 일단 여기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250kWh를 어떻게 된다? 150과 100으로 이렇게 이원화되는 거죠. 그죠? 150과 100으로 이원화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410원은 그대로 들어가고 150 곱하기 60.7,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60.7. 여기는 125.9.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기본 요금 910원은 들어가죠. 자, 그래서 하계 할인 적용으로 몇 퍼센트를 감면 받았습니까? 그래서 약 거기 10, 30, 40.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우리가 좀 아까 우리가 풀었던 아까 7.8% 막 그런 거에 비해서는 계산이 매우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10%, 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것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할인이 되었지? 라는 정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일단 계산을, 어쨌든 요 계산은 좀 일단 불가피해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기존 금액을 우선은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할인되었는지 그 감소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소폭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해서 물론 빼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게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사실 그거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본다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은 어때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변화된 그 값은 자, 그러니까는 할인 금액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기본 요금 다 똑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 금액은 여기가 얼마나 더 많으냐 이걸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은 금액은 우선 요만큼이죠. 자, 요만큼은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50 곱하기 187.9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5배를 해서 10배를 하실래요? 아니면 100을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눌래요? 후자가 더 좋죠. 그죠? 그래서 100을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을 곱하면은 18790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939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9395입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지금 이제 기존에 더 많았던 금액이 9395에다가 여기 1600원 기본 요금이 더 부과됐었고요. 그 다음 기본 요금 다 똑같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 근데 할인 요게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해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곱하기 60.7. 50 곱하기 60.7만큼이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빼기로 한 거예요. 이쪽에 많은 건 그대로 두고 이쪽이 더 많잖아. 100보다 150.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로 해줘야죠. 그래서 역시 50 곱하기 60.7 어떻게 하실래요? 100배를 해서 60.7에 100배. 6070. 그거를 반으로 나눕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3035가 되죠? 이게 3035가 돼요. 그래서 3035. 자, 그럼 요거 계산할 때도 자, 요령 것.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6,360. 그죠? 6,360. 거다가 1,600을 더하니까는 7,960원이 할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960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 금액의 대략
몇 퍼센트가 되지? 라는 걸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기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이제 왼쪽에다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기존 금액. 요거는 6070. 그죠? 그 다음에 기본료 싹 다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1320이죠. 1320을 더하니까는 2920. 기본료 다 더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12,590원이 되겠죠. 다음 요건 아까 계산했죠. 9395. 그죠? 9395.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기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금액에다가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냐.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요거 대략 한 3,000원, 6,000원, 9,000원 치고요. 9,000원, 18,000원에다가 요건 깎았으니까 좀 올리면 되죠. 한 13,000원 쳐요. 대략 얼마? 한 31,000원 정도 되네. 31,000원. 그죠? 31,000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31,000원이니까 요건 한 8,000원 정도 치면 어떻게 돼요? 한 30% 정도 때는 되겠죠. 그죠? 이게 40%, 저것에 40%가 되면은 그래도 어떻게 돼? 한 10,000원이 훨씬 넘어가야 되고, 30%면은 뭐 9,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뭐 한 30% 정도로 대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요거, 기존 요금을 한번 계산 수치를 정확히 해 보시면, 정확히 계산을 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숫자 값을 좀 보시죠. 자, 현행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자, 요게 3만, 거의,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단 요거는 맞아요. 거의 정확한데요. 그죠? 이게 31,970원입니다. 그죠? 31,970원인데, 그 31,000원 거의 근사치 됐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뭐냐면,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전력량 요금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 이제 표 밑에 나와 있죠. 전기 요금은, 자, 지금 기본 요금에다가 전력량 요금에다가, 그죠? 전력량 요금하고 요금 합계의 10%를, 자, 부가가치세로, 추가를 하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를 여기다가 이제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요걸 다 해놓고서 막판에 1.1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어때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이제 얘가 좀 크니까 큰 금액이 10%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건 작은 차액의 10%니까 좀 10% 적용시키기 전에선 어때요? 좀 30%가 조금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대략 30%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10%까지 적용을 해서 뭐 계산을 시간 끌지 말고 그 전에 사전 차단을 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다? 보기가 어때요? 10% 단위로 듬성듬성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포석이었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31번이죠. 연간 유지보수 비용 산정하기 위한 TMP 계산 기준 표 1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특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 2에 보시면은 연간 유지보수 횟수, 자료 처리 건수, 타 시스템 뭐 이렇게 쭉 항목별로 나와 있죠. 표 1에 있던 행에 나와 있던 요소들이 표 2에는 열로 이렇게 표 2에는 열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횟수랑 건수, 뭐 숫자 등에 해당되는 점수를 토대로 해서 TMP 값을 여러분들 그 TMP 점수를 각 시스템 A부터 D까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유지 보수 난이도라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유지 보수 난이도, 그쵸? 그래서 거기 10 플러스 뭐 20분의 TMP 곱하기 100분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가볍게 계산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뭡니까? 이런 것도
긴 도표를 해서 이제 그 핵심 요소를 찾아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어떤 순서대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보시고요. 자, 거기 뭐 군사, 무력, 포로 딱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단어고요. 다음에 33번을 봅시다. 자, 요것도 이제 그 논리 추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모두 말이 10마리가 있죠. 경주를 하는데, 자, 0번 말은 네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0번 말은 네 번째.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번 말은 분명히 네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이렇게 6개. 자, 이렇게 우선 표현을 하고요. 자, 우선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369번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연이어. 요거를 요 기호를 표시할게요. 연이어서. 다음에 7번 말은, 자, 0번 말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7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여기 어딘가, 7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369가 연이어 왔고, 그 다음, 세 번째. 4번 말은 1, 2번 말보다는 나중에 왔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4번 말은 일단 1, 2번보다는 나중에 왔다. 그러니까 연이용은 화살표 표시할게요. 그냥. 이건 연이용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말은 7번 말보단 어때요? 7번보다도 먼저 들어왔대요. 그죠? 그죠? 7번보다도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69는 당연히 어때요? 일단 0 앞에 이 7, 8이 있으니까는, 그죠? 87이든, 그죠? 뭐, 87이든 87이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369는 요 뒤쪽에 있겠죠. 그죠? 뒤쪽에 369. 세 칸을 연이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5번 말은 1번 말보다는 늦게. 그죠? 5번 말은 1번 말보다는 늦게, 그 다음에 4번 말보다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하고 4가 있었는데 5가 뭔가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자,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확실치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2번 말은 0번 말보다 나중에 들어왔다. 항상 옳은 것은.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2번 말은 0번 말보다 나중에 들어왔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죠? 87이 여기 있고, 뭐 87이 뭐 이렇게 있고, 그죠? 이게 87만 이 앞에 있는 거지. 2번이 여기 있고, 그죠? 4는 요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번 말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4가 이렇게 있지만, 2번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2번이 0보다 얼마든지 나중에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수, 의외로 또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7번 말은 두 번째로 들어왔다. 이것도 모르는 거죠. 7번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6번 말은, 자, 6번 말은 0번 말보다 먼저 들어왔다. 아니죠. 나중에 들어온 거죠. 땡. 그다음에 4번, 5번 말은 6등으로 들어왔다. 자, 5번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5번 말이 최소 6등. 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요 자리가 이제 6등이잖아요. 그죠? 6등. 최소 6등으로 들어왔다. 글쎄, 제일 잘해야 6등 아닐까요? 제일 잘해야. 그죠? 왜냐면 이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8번, 7번 있다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앞에는 일단은 뭐예요? 1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앞에는 확실히 1도 들어있습니다. 그죠? 5번 앞에는 1도 들어있다. 5번 앞에는 1도 들어있고, 그죠? 최소 6등으로 들어왔다. 어떻습니까? 5등, 6등. 그러니까 8번, 7번 있고, 만약에 5번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최소 6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등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벌써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최소 6등, 7등에 있을 수도 있나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검증해 보면 되잖아요. 최소 7등, 5번. 자, 8, 2,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앞에 1이 있으면 되죠. 1. 그죠? 5번 앞에 1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369가 있는 369, 그죠? 369. 그러니까 369가 연달아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369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5번 앞뒤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5번 앞뒤로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 5번 앞뒤를 일단 써봐요. 그 다음에 369를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뒤에 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그죠? 154, 369 되고, 그 다음에 2는 4 앞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죠. 그러니까 5는 보시는 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 6등이 아니라 뭐 최대 6등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죠? 최대 6등.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154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이게 지금 어그러드니까는 최대 6등이라고 수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34번은 단순하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35번을 보시죠. 자, 35번 보시면 자, 2014에서 16년 예상 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실제 환율은 예상 환율에 비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그래서 그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밑에 그 계산식이 살짝 비어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현금 수수료가 나와 있잖아요. 현금 수수료. 현금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자, 현금 수수료는 거기 수수료 대상 금액, 적용 환율, 수수료율 그거 이제 다 이제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계산식을 정리하면은 적용 환율이 얼마? 먼저 계산 그 정리하면 1,150원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자, 35번인데 자, 일단은 현금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 밑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줄에 있는 수수료 대상 금액과 환율 수수료를 모두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곱해서 가운데 있는 수수료 적용 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1,150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할 일. 그 다음 마무리는 얼마만 실제 환율은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그래서 그 증감률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는 실제 환율은 어떻게 돼요? 2015년 말에는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은 그 달러니까는 그 실선이 되겠죠. 1,200원이죠. 1,200원. 1,200원인데 현재 그 계산해 보니까는 그 적용 환율이 1,15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얼마만큼 그 증감했는가 뭐 5%나 10%나 7%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보다 작으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그 퍼센티지만을 조사하는 거니까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1200분의 50. 그죠?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1이니까는 약 한 5%보다 조금 크죠? 지금 한 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4%, 한 0.04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럼 한 근사한 게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을 한번 보실까요? 37번. 자, 37번을 보시면, 자, 마케팅 팀의 하루 동안의 업무 일정이다. 자, 프로모션 관계에서,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현장 파견, 시장 조사 이후에 해야 되니까 일단 어때요? 시장 조사는 2시 이후니까요. 그 2시 이후에 시간이 비는 사람이 대리와 사원 B인데, 보고하는 팀원은 파견될 수 없으니까는 대리는 안 되죠. 결과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대리의 맨 마지막 일정이 결과 보고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사원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0번 하나 더 보시죠. 자, 40번을 보시면 자, 2014-15년도 문체부 부분별 재정 편성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자, 9분 우선 문화예술부터 뭐 콘텐츠, 문화행정, 그다음 14-15 전년 대비 증가액 비율, 비고 이렇게 나와 있죠.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이번에 보시면은 전년 대비 증가액, 그죠? 그걸 보면은 두 번째로 큰 부분은 어디예요? 관광 1097, 그게 두 번째로 크죠? 맞고요. 3번 2015년 문체부의 총 재정은 2014년 대비 총 감소했다. 소폭 감소했다. 맞습니까? 요게 좀 그 차이가 있죠. 그 총 문체부의 총 재정이니까 그걸 다 이제 더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5번 넘어가서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体育부분이다. 맞는 거죠. 그 전년 대비 비율이 23.7%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을 봅니다. 자,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 옳은 것은? 자, 두 가지가 나와 있군요. 우선은 위에 그 도표에 보시면은 주요국 최종 에너지 소비 구조. 그죠? 에너지 소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별로 뭐 산업 부분부터 뭐 가정 부분. 그러니까 그 구조 비율을 보는 거지 그 전체 어떤 규모 이런 건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업종별 에너지 사용 현황, 그죠? 건물 부분 업종별 에너지 사용 현황 2008, 90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자, 보시면 자, 기억해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기도 나름 좀 팁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보기 선정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가볍게 해보죠. 자, 거기 보시면 자, 1번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죠. 자, 이번에는 니은, 디귿, 리을. 자, 이렇게 쓸게요, 제가. 3번에는 디귿, 리을, 미음. 자, 4번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5번에는 니은부터 모두 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때 기억을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2010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 벌써 틀렸죠. 그 보기 기억에 소비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구조에 대해서, 그죠? 그 부문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죠? 그 이런 산업, 수송 이렇게 부문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억은 일단 아웃이죠. 기억이 들어간 건 아웃이면. 그래서 1, 4번은 안 되고 이제 여기 2, 3, 5번이 되는데요. 자, 2, 3, 5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2, 3, 5번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보기 2, 3, 5번의 공통점은 디귿, 리을은 공통으로 있죠. 이거 읽으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이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미음을 가려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자, 그것도 역시 거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캐치하셔가지고 그 맞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선 구분, 내용, 기준 금액, 결제 서류, 그다음에 정결권자,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는 결제 서류가 뭐 영업비 같은 경우는 품위서나 지출 계획서 다 되고, 출장비는 그러니까 지출 계획서군요. 그다음에 출장비는 지출 결의서와 청구서, 이렇게 그 정확히 그 서류의 어떤 정확한 그 항목 이름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등장한 강대리가, 그죠? 개인 식사비 35번 다음에 그 영업지원자금 회의 70만 원. 그 70만 원이 바로 뭐예요? 70만 원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보기 5가지가 있는데, 거기 26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은 출장비가 거기 보기 3번하고 5번이 적절하죠. 그 최종 결제권자 대표이사로 해서. 그다음에 1, 2번이 바로 그 앞에 나온 그 개인 식사비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자, 43번은 정답 뭐죠? 거두다, 뭐 지키다, 소득, 뭐 쓰다, 비행기, 국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때요? 세 개가 딱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벌써 국가, 소득, 거두다, 그죠? 뭐 세금이 되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4번은 계단, 에스컬레이터, 그죠? 역시 그 유사한 관계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올라갈 때 계단 이용할 수,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뭐 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뭐 입출금할 때 은행을 이용하거나 뭐 ATM기를 이용할 수 있죠. 은행 영업 시간에도 ATM 이용할 수 있고, 뭐 계단이 있지만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수 있지만 계단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유사한 관계입니다. 네.
자, 이렇게 40 우리가 5번까지 해서 제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